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 회장 맡고 있는 신주욱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그린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성과 공유를 우리 청년의 김학권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환경 이 컨설팅 업계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선앤라이트의 김민성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와 계신데요, 건설기술연구원의 장대일 본부장님께서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대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오고 계시는 그 한양대 태성 교수께서 탄소중립 건축 인증 제도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한테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웹진을 통해서의 성과와 기대 효과라고 그러면, 그리고 기관 및 컨설턴트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안, 이게 양성합니다. 이게 양성한데 점수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 어려워지다라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특화된 민간 인증 제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학권이랍니다. 저희가 판단컨대는 뭐 에너지공단에서 접수한 회사들로만 따지면 아까 김민성 부회장님이 한 500개의 회사가 된다는데, 사실 컨설팅 회사라고 명명하기에는 제가 판단컨대 한 200여 회사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의 연령으로 따지면 이제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사실은 친환경 건축물 구현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보급과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체적인 노력은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 관련된 컨설팅, 패시브 디자인, 건축 환경 관련된 이제 기술 개발이나 연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들의 이제 가장 큰 역할은 수행을 하고 보급하고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요 진행을 한 10년 이상쯤 될 때서부터 항상 생각한 게, 그래도 우리가 필드에서 이렇게 피부로 부대끼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누군가한테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책을 한번 발간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아니야, 책보다는 책은 뭐 교수님이 많이 쓰셨으니까 우리가 저널지 같은 거, 협회지 같은 거 좀 발행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아무래도 이제 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친환경 회사인데 인쇄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도 용이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미팅에서 잠깐 시간이 나오면 쉽게 접근하기 좋은 웹진으로 좀 성격을 바꾸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웹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이제 기술력이라는 거, 노하우를 우리가 전달하고 전파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6월에 첫 호를 발간을 하게 했고요. 올 3월 1일에 이제 4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회는 청년에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EAN이고 3회째는 에너지X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4회는 건설환경에서 이제 진행을 해서 3월 1일 날 발간 예정입니다. 이 웹진의 챕터는 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크게 8가지로 구성을 했어요. 이제 친환경 건축물 속에서부터 협회가 지금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8개 챕터로 나누고요. 오늘은 이 챕터에 대한 설명과 직접 저희가 웹진 사이트를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해서 그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웹진은 아무래도 이제 스크롤 방식으로 뭐 핸드폰에서 보기 최적화가 돼 있어서 굉장히 하단 방향으로 길고요. 지금은 이제 가로 페이지니까 3단락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은 세로로 긴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첫 번째는 하이라이트, 두 번째는 발언과 논평, 보이스, 그다음에 피플, 그다음에 그린 이슈, listen to, about, what do, 이렇게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실상 친환경 컨설팅계가 이제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해요. 친환경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만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기술적 컨설팅을 하고 디자인안을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디자인이라든가 요즘은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축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컨설팅사가 참여를 해서 디자인 제안들을 꽤 많이 해왔고, 그게 이제 실제 많이 구현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건축물들에 대한 소개, 대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현상 공모라든가 각종 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참여 그림들은 화려한 게 많은데,
정말 그게 준공된 게 그 그림대로 됐는가, 아니면 또 변화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는가에 대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준공작 중심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경기 주택도시공사 용복합센터인데, 이건 추후에 이제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보이스인데요. 이제 발언과 논평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현업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사실상 제도나 정책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본래 아쉽고 개정됐으면 좋겠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 의견을 한번 정말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협회사 회원분들은 누구나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고요. 매 호마다 한 3개 꼭지 정도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이스 부분에 이제 샘플이고, 요 페이지는 아마 4호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고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용을 볼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3월 1일 날 발간 예정입니다. 피플은 이제 인터뷰라는 내용인데, 이 피플은 그 호에 좀 이슈가 됐거나 화제가 됐었던 분들에 대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그 다음에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페이지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각계의 뭐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장대희 박사님도 여기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나면, 사실은 이거는 뭐 날 잡고서 보는 내용은 아니고 어디서 잠깐 시간 날 때 가서 보시면 꽤 괜찮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4호에 박덕주 이제 그 센터장님이 올려주신 글이 아마 인터뷰가 게재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페셜 포커스라는 내용인데, 이제 특별계획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야,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어. 가령 지금 요즘 AI 시대라고 그러는데, AI와 친환경 관련된 어떤 접목에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방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올해 1월서부터 이제 제도가 변경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돼? 라는 부분이 사실은 뭐 건설사들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거는 어떻게 대응하고 비주거는 어떻게 대응하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뭐 인증을 받기 위한 요소 기술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게 지금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 요번 후에 이제 게재 예정이지만 장대희 박사님도 오셨지만 녹색건축 인증 개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조금 미리 좀 한번 좀 조사해보고 탐구 한번 해보자, 이런 챕터의 부분도 4호에 이제 게재 예정입니다. 요번에 이제 3호에 실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이슈라는 내용은 그 분기에 사실 각종 친환경 이슈 기사들이 아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내용은 아니고, 각종 기사,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 관련된 신문 기사도 있을 거고요. 정부의 정책이나 보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기사들에 대한 취합을 해서 우리가 뭐 시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볼 수 없었던 내용을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요 내부 정보를 전달하겠다라는 내용의 취지의 챕터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의무화가 사실상으로 좀 뭐 보류됐다라는 게 이제 1월 25일자 신문에 이제 실렸던 내용을 올린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환경 컨설팅 양성화에 관련해서 발표하게 된 사넷나이트의 김민성입니다. 현재 쿠서타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분류표입니다. 기술 분류표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인증부터 제일 밑에 기타까지 여러 가지 큰 대분류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각 세부 항목별로 분류를 만들어 봤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번 만들어서 초안을 가지고 지금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항목으로 처음에 지금 접수를 받을 건데,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너무 디테일하면 나중에 또 등록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개략적으로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 4가지 항목은 기존에 한다고 그랬고, 지금 저희가 한 500개의 컨설팅사 그리고 3,000명의 컨설턴트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DB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이력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개인 이력 관리만 보면 개인이 프로젝트를 여러 개 참여했을 때 녹색이나 에너지나 BF에 참여율이 있겠죠, 각각의. 그런 참여율이 제일 밑에 이제 누적 참여율이 나올 것이고, 저 누적 참여율이 되면 어느 정도의 그분의 어떤 경력을 좀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증기간 DB하고 실시간에 만약에 연동이 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개인 이력 관련된 것이 이제 DB로 자동 생성되고 확인되고 증빙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 들고, 그리고 인증별 참여율 누적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 누적 참여율에 따른 초급, 중급, 고급의 분류도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기업은 참여 프로젝트, 참여 인력 등에 대한 DB 등을 좀 투명한 대외 자료로서 저희가 좀 이렇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논의가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 방안은 지금 현재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통합이 돼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으로 지금 사이트가 개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개선 작업을 하고 DB를 관리하는 곧 하고 저희가 지금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연계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대입니다. 오늘 컨설턴트 세미나에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긴 시간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아까 그 그린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어찌 보면 이 협회 차원에서의 회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건축을 하신다는 분들에 있어서의 약간의 그 인증 부분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조금 변경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에 단순 시공사나 설계사의 자료 취합해갖고 그냥 점수에 맞춰갖고 제공을 해주는 방식의 컨설팅은 더 이상 녹색건축 인증 개정안에서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래서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개정안에서 점수를 받아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건축을 설계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크게 변화되진 않았지만 그거를 증빙을 하고 인증 제도 내에서 점수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 어려워지다라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이 이 개정 방향이나 앞으로의 향 방향에 있어서는 맞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준들이 좀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의 태송이라고 합니다. 인증은 설계부터 공사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당연히 설계 단계 때 건축물 신축에 대한 예비 인증이 있고 또 준공 단계 때 본 인증이 있고 기본적으로 녹색 건축 인증이 기본 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건물이 설계되고 그리고 준공되고 사용되고 그리고 쭉 사용하다가 리모델링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인증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현장 인증은 당연히 이제 준공부터 이 설계부터 준공의 단계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등급은 보시는 것처럼 1부터 5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25, 50, 75, 100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25단위로 성의 없게 구분해 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정과정 평가 수행을 많이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수백 건의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평가 결과의 그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애호 등급, 제로 등급,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 등급, 녹색 건축 인증 등급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분석해서 저희 등급과 그런 특히 이제 애호, 에너지와 관계된 그런 등급하고의 관계들을 고려해서 이 등급을 좀 설정을 했고요.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녹색 건축 인증이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이나 애호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으로 1+ 등급을 받아도 저희는 그 GCB 인증에서 2등급 정도의 상위 정도의 랭킹 정도 되는 그런 정도로 좀 이제 등급 체계를 좀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